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MBC의 편파 방송 이야기가 어제 지적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날이 갈수록 그 편파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박문진 이사진의 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편파 방송은 거의 발작 수준으로 비약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는 하지만 MBC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이 되어서 좌파 성향의 정파성을 보인 지는 이미 오래됐죠. MBC는 지금 내부 견제가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내부 견제가 없다가 보니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해 MBC를 정상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에서 새로 추천한 이사진에 대해서 부이사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정상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MBC 편파성은 더욱 심해지면서 민주당과 아예 한몸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박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MBC의 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자 노조가 주인인 MBC가 엄청난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야당과 같은 논조에 같은 맥락으로 보도해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야당의 성명서와 논평을 다시 읽어주는 것 같은 그 같은 편파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정당에서 발표하는 논평, 성명 이런 것들은 지도부의 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각 정파의 자기들끼리 정파에서 정파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MBC의 보도와 논평은 공영방송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자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미칠 해악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정리했는데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 조모 씨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수십 년 전 군사 정권이 독재에 항거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 혹은 그렇지도 않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 자주 썼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 지금은 2024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겨냥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하게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마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세력을 윤 대통령이 모두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광복절 하루 뒤인 지난 16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는 MBC 뉴스룸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그냥 일상적 행위, 즉 습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의 초석을 놓고 과거 5년간 사는 곳이 신분이 된 걸 타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오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나오더니 급기야 오늘은 서울 집값이 5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역사관이 아니라 이런 게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대통령이 했다는 말처럼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본인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그냥 읽었던 것입니다. 광복절인 15일 MBC는 정부의 공식 광복절 행사 보도를 뒷전으로 미루고 민주당과 야당이 참석한 광복회의
기념 행사를 앞세워 보도했습니다. 하도 그러다 보니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이 국가기념일 날 정부 행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야당이 참석한 행사를 앞세워 보도하는 행태는 극도의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복회와 야당이 참석한 기념행사 보도에 이어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짤막하게 보도하면서 독립운동단체들과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통일이 광복이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이른바 광복절 독트린에 대해서도 통일 상대의 고려는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북한 편을 드는 그런 식의 논조를 보였습니다. 14일 클로징 멘트는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막말이 나왔다면서 급히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유린이자 국민모독이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모욕당하고 힘없는 일제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할 때는 잠자코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것일까요? 이런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고함친 데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비난한 것을 꼬집으면서 느닷없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끌어들였는데 논리의 비약도 이 정도면 거의 금메달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날인 하루 전인 13일의 클로징 멘트는 논란 많은 인사들에 대한 광복회의 반대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마냥 격하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받아야 하는 건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입니다. 이런 클로징 멘트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누구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리를 못 받아서 광복회가 반발한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했을 뿐인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리를 못 받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듯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하다하다 클로징 멘트까지 허위보도 수준의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지명했던 날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는 김문수 후보자는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데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죄 없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걸 얘기 않고 무슨 정치를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이끌어낸 이들은 정치를 시작해서 대통령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집권여당 대표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비꼬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해놓고 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었는데 이 역시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골마 터진 노영방송 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당일 민주당에서 탄핵을 표결 처리하기 전에 서둘러 박문진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기존 이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이사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MBC의 계획 추진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어떤 자리라도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후임자가 임명되면 물러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구 박문진 이사 3명은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겠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 박문진 이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방대한 소송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진작부터 이미 업무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통위가 이에 맞서서 답변서를 법원에 냈더니 누군가 또 답변 자료를 빼돌려서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 답변서를 들고 흔들면서 방통위 관계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추궁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낸 답변은 어제 19일이었습니다. 어제 가처분 심리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공장 냄새가 나는 과정이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버리게 되면 본안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MBC 정상화는 또 하염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또 그 기간만큼 왜곡 방송을 지켜봐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판결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역계에 MBC가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노영방송이라는 오명과 함께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